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리플의 소송 관련해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리플 관련 소송의 판결 수정 요청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양측의 합의에 따라서 판결 및 집행유예를 조정하는 명령을 승인했다는 건데요. 최종 판결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합의하고 끝내라 이건데요.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대박 호재인데 왜 이렇게 차트가 조용하냐 이거죠. 사실 이 소송은 리플과 SEC와의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리플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리플과 경영진을 상대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 주장하면서 투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인데요. 그리고 이 투자자들과 리플과의 소송에서 합의에 따라서 조정하라는 명령을 승인한 거죠. 아무 이유 없는 상승도 이유 없는 하락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SEC와의 소송은 지난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5일까지가 지금 항소 브리핑 기한인데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항소 브리핑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더라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인데요. 어차피 항소 브리핑 이후에 5일만 있으면 게리 겐슬러는 사임하기 때문에 굳이 소모전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항소를 취하는 경우의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까 싶은 거죠. 그리고 SEC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을 SEC에서 바로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소리지 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SEC처럼 규제안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애초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 규제 권한을 가지고서 SEC와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SEC가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하는 데 기준이 되는 법이 80년 이전의 법으로 특히 이제 기존 자산 시장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현재 상품선물거래위원장 로스틴 베넘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서 70%에서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 진작에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의 일을 살펴보면 일단은 당장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장 역시 트럼프 취임과 함께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팩트는 일단 SEC보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더 수월하게 잘 되고 있고 리스크 관리가 잘 된다는 건 전체적인 규제의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EC와의 소송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SEC는 더 이상 규제 권한 자체가 없는데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인선은 12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자문위원회든 SEC든 상품선물거래위원회든 이번 기회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과 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든다면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요. 말씀드렸던 2,000원 전후로 해서 횡보 구간을 만들 것 같고요.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 이제 행정부 인선에 따라서 차트의 변동은 있겠지만 지난 몇 주간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한 상승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4,000원 되고 10,000원 되고 이걸 좀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리플이 지금보다 10배가 올라서 2만 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억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판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4만 원, 6만 원, 8만 원 기다리기만 할 거냐 이거죠. 그나마 1억 정도는 있어야 이게 10억인 건데 요즘 같은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10억까지도 하나 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에 대한 확신과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이렇게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정말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 단돈 1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셔서 시드를 더 늘려야 되는 시기고,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시장에 대한 상황이나 분석들, 소식들 전해드리는 것 말고는 좀 제한적인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구나, 좋은 뉴스네, 좋은 얘기 해주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영상 본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다수가 전업 트레이더도 아니고 이제 와서 공부를 하시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명의 투자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저나 많은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예전처럼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도 맞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기술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 이러한 최첨단 기술들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발전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사람이 차트에다가 선 그어가면서 분석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세력들조차도 이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서 시장을 움직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시드를 늘릴 수 있는 이 저만의 기술적 지표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2주 전부터 바로 오늘까지의 리플의 차트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업비트인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지표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캔들 위아래로 빨간색과 초록색 말풍선 같은 게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초록색에는 바이, 사라는 신호겠죠. 빨간색에는 셀, 팔라는 신호인데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면 17%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여기 바이에서 사서 셀에서 팔았다면은 34%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바이에서 사서 셀에서 팔았다면 36%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3번의 거래만 따라오셨다라고 하면 100만 원이면 200만 원,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차트에서 적용이 가능한 기술적 지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빅데이터와 AI 기술들을 적용해서 이 차트를 분석한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은 언제 갑자기 변할지 모릅니다. 기다리기만 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 발맞춰 가시려면 우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셔서 가장 빠른 소식, 분석들 만나보시고요. 010-2296-1359번 지표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기술적 지표와 함께 이 확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세팅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고 돈이 따라오지는 않잖아요. 010-2296-1359번 지표라고 문자 남기시고 여러분들 수익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